TV 홍카콜라 위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오후에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동시 접속한 사람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면요, 웬만한 지상파 위협하는 수치인데요. 새해를 맞아서 이것도 방송 개편이라는 걸 한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때부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나는 이제 방학 어릴 때, 시즌이니까 예, 많이 봤죠. 네, 심심할 때 방학 때 집에서 이런 영화 하나 보면 공부도 되고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뭐 영화 내가 추천할 만한 영화가 없네요. 나는 그 영화는 참 많이 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가는데 네. 최근에는 내가 걸린 영화들 보니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없어요. 아까는 이제 추풍령 지금 저희 시청자께서 요청하셨는데 목이 새서 못 하시겠다고 지금 안 하셨는데 돼요. 지금 안 저희가 되는 게 2만 명 시청자가 되면 그래도 그래 약속하지 말고 노래가 그러면 아니라. 나보고 하지 말고 네. 2만 명 되면 배현진 사장이 노래를 안 말하고 저 알아주는 음치인데. 아이 배현진 사장이 한번 노래하세요. 그러면 시청자 2만 명 돌파하면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예. 뭔가 지금 들어왔다가 엎어서 쓰고 가는 느낌인데 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서 재밌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이 방송에 대한 평가는 잠시 후 패널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만 실시간 방송 10,000명 돌파면 정말 기록적인 수치인 겁니다. 위력이다, 폭발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인데요. 이 변호사님, 일단 지금 저 상황에 보니까요. 배현진 전 대변인이 왼편에 자리했던데 마치 투앵커처럼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이미 배현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아예 TV 홍카콜라의 제작자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두 분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런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홍 전 대표가 대답을 하고 질문을 이제 배현진 전 대변인이 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구독자도 16만 명이 넘어선 상태인데 그러게요. 보통 유튜브의 방송 채널이라고 할 때 굉장히 수직 상승하는 정도의 그래프거든요. 네. 아마도 이 초반에 어떤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로 시청한다는 것 자체는 호기심에서 과연 홍 전 대표가 과연 여러 가지 어떤 SNS 정치를 마무리하고 나와서 어떤 모습을 펼치느냐에 대한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홍 전 대표가 자신에게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또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확장성을 가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현 정권이 상대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당 내에서도 홍 전 대표를 좋지 않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얼마나 어떤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시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 자타 공인하는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 아닙니까? 벌써 구도가요. 차기 대선이 마치 홍준표, 유시민 구도가 되는 것처럼 유튜브 상에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감 또 그런 자신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만끽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글쎄, 김영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갔다면 저 두 분은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예, 홍준표, 특히 홍준표 전 대표는 더더욱 성공한 거죠. 네. 유시민 이사장은 뭐 대선 후보, 잠재적 후보로서 여론조사를 하면 넣고 조사를 했을 때와 빼고 했을 때 뭐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라고 얘기할 만큼 평가를 받는 분인데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벌써 지방선거 끝나고 뭐 6개월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미국도 다녀오고 뭐 잊혀진 듯 하다가 다시 복귀하자마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분이다. 10,000명이라도 이 절대적인 지지층 10,000명이 있다는 거는 이 10,000명이 씨앗이 돼서 이 10,000명이 몇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게 10만 명으로 확대되고 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면 이분은 정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분인데 다만 이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이 언제까지 통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냉정해지고 조금 더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나면 찻잔의 태풍 정도의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10,000명 얘기하셨을 때 생각나는데 이재명 지사도 페이스북에 3,000명만 오시면 이게 군단이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3배를 넘어선 폭발력이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위력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좌파 매체 긴장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날렸던 홍준표 전 대표. 오늘 화면을 보니까요. 속칭 블링블링하다고 얘기합니다만 다양성을 꾀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 교수님? 일단은 뭐 의상이라 이런 측면에서는 배현진 뭐 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옆에서 전체적으로 코디를 해주고 네. 굉장히 좀 방송에 잡힌 그림들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배현진 사장이라 하시면 법인 사장인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TV 홍카콜라를 법인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데 네. 배현진 사장이 과거에 이제 비대위를 떨쳐내면서 나왔을 때 꽃다발 같이 앉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아마 방송에는 최적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아마 사장에 준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런 화면에서 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꽃다발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 장면 속에서는 분명하게 홍카콜라 TV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있겠죠. 하지만 네. 이걸 정치 영역으로 확장해 보면은요. 홍준표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인물에 기대해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당이라고 하는 공당의 영역에서 대변인의 역할보다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이 꽃다발 같은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보고 판단하는 국민들마다 평가가 다를 겁니다. 홍카콜라 TV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옆에서 방송에 추임새를 넣게 되는 배현진 대변인의 모습과 공당의 네. 대변인으로서 멋지게 활동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꽃다발의 모습에 준하는 것인지는 뭐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메시지 자체는 홍준표 전 대표가 하나하나 힘을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휘발성이 강한 부분도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녀 사냥당했다고 하면서요. 다시 공주로 되돌릴 수 있는 재심도 안 되고 하면서 이제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당권이든 대권이든 말이죠.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심들 네. 그리고 향후의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이제 종횡무진했고요. 그러나 사실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1당이나 2당의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가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사실은 저는 만족할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전까지 바로 대통령 후보를 하면서 당의 핵심적인 정치적 자산이었었는데 네. 그렇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승부수를 던지는 근성이라든가 또는 정치의 판을 흔드는 그런 능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봤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공간에서도 일단 활동은 되지만요. 그러나 이런 트럼프식의 마케팅 리더십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큰 지도자의 리더십을 봤을 때 국민들께 적극적인 이슈를 호소하는 능력과 도리어 트럼프식으로 거칠게 공세적인 흐름을 갖는 것 사실은 좀 쉽지 않고 보기 힘든 그런 리더십의 성공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이것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단합도 깨야 되고 자신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친박 진영도 깨어나야 되는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멘트도 내놓고 있고 네. 당을 전체로 끌고 가겠다는 이 당의 핵심 자산이자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언어가 너무 거칠고 국민들께 어떤 미래에 대한 대안과 희망을 보여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색깔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본다면 홍준표 전 대표의 성공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네. 좀 물음표를 던져볼 만합니다. 네,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요. 이만한 지금 2주 만에요. 16만을 돌파했다는 걸 보면은요. 한국당 쪽에서도 따라잡을 뿐이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씀이라는 거 만들었지만 쓴맛 보고 있지 않습니까? 2만 3천 명 정도에 불과한데 어떠세요? 유시민 이사장은 자극적인 맛 잘 못 낸다고 하지만 일명 어용 지식인으로 대결이 될 것 같으십니까? 이 변호사님? 네, 지금 팟캐스트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는 첫 방송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3만 명 가까이의 네. 구독자 수가 생겼다는 방송도 거예요. 안 올렸는데. 예. 네. 그러니까 보수층과 진보층의 어떤 확고한 지지 세력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충분히 어떤 방송 매체들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집필을 했고 그 책들도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네. 굉장히 많은 부수가 팔렸고 또 이제 예능 프로에서 나와서도 인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전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대중들에게 친밀하게 접근을 했던 과정이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 전 대표와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매체나 TV,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봐온 인물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본인은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어떤 정치의 생각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미 본인이 이제 올라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 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홍 전 대표의 맞수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방송을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부분에서도 네. 이렇게 양강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어떤 지지 세력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더더욱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댓글을 단다든지 구독을 한다든지 이런 양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네.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고 댓글을 달고 라이브 방송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중이 어떤지는 차후에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새 인사가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거던데요. 어쩌면 여야가 두 사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집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새해 전 마지막 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구치소 생활을요. 그 안에 계셨던 분, 출소자가 전했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요. 독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 9월 법무부 설명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원들에 따르면은 3편 정도 되는 독방이 계속 있는데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장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족 접견 같은 경우는 가족 박근영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생인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 대한 접견들도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접견들을 계속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목욕 같은 경우도 당연히 현재 다른 사람과 대중 목욕탕에서 같이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운동을 위해서 밖으로 조금씩 나왔던 부분들까지 다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독방에 혼자 있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면 유영아 변호사인 네. 것 같은데요. 유영아 변호사는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 통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지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벽을 그런데 깨우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변호사님, 매일 같은 시각 5시 50분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5시 50분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밝혀준 사람이 실제로 서울구치소의 재소자였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어떤 수용실에서 새벽 5시 50분이 되면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지지자들의 외침인데 네. 저도 구치소에 접견을 가보지만 구치소 입구부터 실제로 수용실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통해서도 들릴 정도로 네. 굉장히 큰 목소리 그리고 스피커를 이용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지자들이 매일 새벽 5시 50분마다 마치 알람 시계처럼 똑같은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 소리가 들리면 5시 50분이구나 라는 그래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매일 구치소 앞에서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계속 말씀하시라 저는 독방에 계속 있겠다라는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다. 유영아 변호사 빼고요. 전해졌는데 왜 그러신 걸까요? 윤 의원님. 글쎄요. 아직까지도 사실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충격도 크겠죠. 그리고 아마 건강 상태도 그렇게 썩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고 앵커도 지적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신동아라는 지금 월간지에서 최근에 출소를 한 어느 개인을 인터뷰해서 사실은 나온 네. 얘기거든요. 이게 마치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법무부는 공식적인 자료를 가끔씩 한 번씩 냅니다만 지난 9월에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절대로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들려 나오는 얘기들이 네. 그동안에 잊고 지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유영아 변호사 이외에는 일체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 활동이라는 게 심지어 목욕도 안 한다 이런
인터뷰도 있던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3월 31일이죠 아마 구속 수감된 게 그러니까 지금 네. 7개월, 8개월이지 않습니까? 9개월쯤 되는군요. 9개월쯤 되는데 이 9개월 동안에도 아직까지 적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아직도 현실과의 괴리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좀 제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충격이 네.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최순실 씨 같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전혀 옆에 측근이 없었을 때 모습이 또 달랐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점도 저는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네. 윤 의원님, 그 최순실 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아마 구치소 내에서는 일명 셀레브리티인가 보죠. 이분이 입었던 미결수복이 그렇게 재소자분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입고 있는 그 우리가 이제 TV에서 봤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상이 상아색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색깔인데요. 상당히 부드럽고 세련된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국방색,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군인들이 입는 그 국방색 색깔의 그런 지수복을 입거든요. 네. 그렇다면 훨씬 더 세련된 그런 모습.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한정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는 대부분 다 국방색으로 된 그런 옷을 입게 되는데 최순실 씨가 입었던 저 모습을 보고 많은 재소자들이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 갖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이게 뭐 일정하게 검열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국방색으로 교체가 되면서 본인의 것이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일부 재소자들이 이제 이것을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뭐 거래를 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프리미엄급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것은 뭐 부당한 방법이겠죠. 그런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역시 한나라의 대통령을 완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런 비선 실세답게 뭐 입었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최순실 바람이 그냥 갔던 바람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국정농단을 이끌었던 바람이 아닌가 참 네. 감회가 돌아보면 참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워낙 이렇게 이런 거 프리미엄으로 잘 입어보셨던 분이라 또 이것도 적재적소에서 구하셨던 모양이에요. 정관 소식 오늘 12월 31일 소식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